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먹는 그 한 끼 때문에 평생 당뇨약을 먹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저는 30년간 당뇨와 혈당 관리를 연구해온 박사 이준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뇨의 90%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식습관, 특히 아침 식사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아침 메뉴가 여러분의 혈당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단 한 번의 아침 식사만 바꿔도 혈당 수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었죠. 약을 먹지 않고도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과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하는 분들의 차이는 바로 이 아침 식사에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그동안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어왔던 아침 식사의 진실입니다. 흰죽이 혈당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부터 빵 한 조각이 여러분의 인슐린을 얼마나 혹사시키는지까지 모든 것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 방법들도 함께 알려드린다는 점입니다. 계피 한 작은 술부터 시작해서 사과식초 활용법, 그리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황금 아침 식단까지 모든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혹시 지금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거나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면 더욱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내용을 놓치면 정말 평생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아침에 주로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얼마 전에 67세 김영호님을 만났을 때 일입니다. 김영호님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아침 흰죽을 끓여서 드셨어요. 소화도 잘 되고 몸에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가끔은 식빵에 잼을 발라서 드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정기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10을 넘기면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김영호님은 정말 당황스러우셨죠? 기름진 음식도 거의 안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으셨거든요. 그때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고 첫 번째로 점검한 것이 바로 아침 식사였습니다. 김영호님께 아침 식사를 완전히 바꿔보시라고 제안했어요. 흰죽 대신 귀리를 우린 물에 계피가루를 넣어서 드시고 식사 30분 전에는 사과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마시도록 했습니다. 빵도 통곡물 빵으로 바꾸고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드시도록 안내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김영호님의 공복 혈당은 95로 떨어졌고 당화 혈색소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처방받았던 당뇨약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호님은 정말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아침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줄 몰랐다고요.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바로 아침 식사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을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아침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황금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아침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과 직접 연결되는 아침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혈당을 망치는 아침 습관 5가지. 여러분이 매일 아침 드시는 음식들 중에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계속 드시면 췌장이 점점 지쳐가면서 결국 당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흰밥이나 흰죽 위주의 아침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해서 흰죽을 드시는데 이것이 혈당에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흰쌀은 도정 과정에서 섬유질과 영양소가 모두 제거되어서 순수한 당분 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흰죽 한 그릇의 혈당 지수는 87로 설탕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박영수 68세님은 매일 아침 흰죽 한 그릇으로 식사를 하셨는데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2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흰죽을 현미죽으로 바꾸고 견과류를 함께 드시도록 했더니 2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흰쌀 대신 현미나 혼합곡을 드시되 반드시 식혀서 드세요.
식힌 밥에는 저항 전분이 생성되어서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밥보다는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 큰 문제는 빵이나 시리얼 중심의 아침 식사입니다. 식빵 한 조각의 혈당 지수는 95로 포도당 주사를 맞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잼이나 버터를 발라서 드시면 혈당이 더욱 급격히 올라가죠. 시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 보이는 콘플레이크나 그래놀라도 대부분 설탕과 정제된 곡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매일 시리얼을 먹는 사람들의 당뇨 발병률이 21%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혜진 72세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그래놀라를 우유에 말아서 드셨어요. 그런데 혈당이 계속 불안정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죠. 그래놀라를 귀리와 견과류로 바꾸고 우유 대신 무가당 아몬드 우유를 사용하도록 했더니 한 달 만에 혈당이 안정되었습니다. 빵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통곡물 빵을 선택하시고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계란이나 아보카도, 견과류, 버터 등을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늦출 수 있어요. 세 번째 문제는 단백질이 부족한 아침 식사입니다. 탄수화물만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히려 더 배가 고파집니다. 이때 또 단 음식을 찾게 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김철수 74세님은 평소 아침에 토스트 한 조각만 드셨는데 오전 10시쯤 되면 어지럼증과 함께 단 것이 당기셨다고 해요. 아침에 계란 2개와 견과류를 추가하도록 했더니 오전 내내 혈당이 안정되고 집중력도 좋아졌습니다. 매끼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계란, 두부, 견과류, 요거트 등을 활용해 보세요. 특히 계란은 완전 단백질이면서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최고의 아침 식품입니다. 네 번째는 불규칙한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어떤 날은 6시에 먹고 어떤 날은 9시에 먹고 또 어떤 날은 아예 굶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불규칙한 패턴이 췌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췌장도 그 시간에 맞춰서 인슐린을 분비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불규칙하면 췌장이 언제 일을 해야 할지 몰라서 헷갈리게 되는 거죠.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규칙한 식사 시간을 가진 사람들의 당뇨 발병률이 규칙적인 사람들보다 2.3배 높았습니다. 또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불규칙한 시간에 먹으면 혈당 상승폭이 더 크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정미경 69세님은 일찍 일어나는 날과 늦게 일어나는 날의 아침 시간이 3시간씩 차이가 났어요. 혈당이 계속 들쭉날쭉해서 고민이 많으셨죠? 매일 오전 8시에 아침을 드시도록 생활 패턴을 바꿨더니 한 달 만에 혈당 변동폭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기상시간이 달라져도 첫 식사는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말에 늦게 일어나셔도 평소 아침 시간에 맞춰서 가벼운 식사라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새콤달콤한 가공음료를 함께 마시는 습관입니다.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같은 과일 주스나 이온 음료를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아침에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음료들은 액체 설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과일 주스는 과일의 섬유질은 제거하고 당분만 농축시킨 것이에요. 오렌지 하나에는 12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오렌지 4개 분량인 48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섬유질이 없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죠. 미국 당뇨학회 연구에 따르면 매일 과일 주스를 마시는 사람들의 당뇨 발병률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보다 21% 높았습니다. 같은 양의 설탕이라도 액체 형태로 섭취하면 더 빠르게 흡수되어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장순자 71세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자몽 주스 한 잔을 드셨는데 식후 혈당이 200을 넘나들었어요. 주스를 끊고 생과일로 바꾸도록 했더니 같은 양을 드셔도 혈당이 140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목이 마르시면 물이나 무가당 차를 드세요. 과일이 드시고 싶으시면 주스가 아닌 생과일을 드시되 식사 후가 아닌 식간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과일의 섬유질이 당분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습관들 중에서 해당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을 떨어뜨리는 놀라운 보물 같은 식품들과 실천법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혈당을 떨어뜨리는 보물 아침 실천법. 이제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니까 안심하고 따라해 보세요. 먼저 계피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계피는 혈당 관리에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는 향신료입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크롬과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의 작용을 촉진시켜서 혈당을 낮춰주거든요. 파키스탄 농업대학교 연구진이 당뇨 환자들에게 40일간 계피를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평균 18%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계피는 하루에 2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계피 가루 반 티스푼 정도를 넣어서 드시거나 귤이나 요거트에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저도 매일 아침 계피차를 한 잔씩 마시는데 정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강영희 65세님은 공복 혈당이 115 정도로 높은 편이셨는데 매일 아침 계피를 넣은 따뜻한 물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공복 혈당이 98로 떨어졌고 지금도 꾸준히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계피 특유의 향과 맛도 아침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두 번째로 사과 식초를 식사 전에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사과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탄수화물의 소화를 지연시켜서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줍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식사 20분 전에 사과 식초를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34% 낮았다고 해요. 사과 식초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원액 그대로 드시면 식도나 위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신맛이 강하시면 물을 더 넣으셔도 돼요. 식사 20분에서 30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조성규 70세님은 아침마다 빵을 드셨는데 식후 혈당이 항상 180을 넘었어요. 빵을 먹기 30분 전에 사과 식초 물을 마시기 시작했더니 같은 빵을 먹어도 혈당이 150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소화도 더 잘 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사과 식초를 마신 후에 물로 입을 헹구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 성분이 치아 범랑질을 약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귀리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혈당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일 귀리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상승폭이 40% 낮았습니다. 귀리를 선택할 때는 가공을 덜한 롤드 오트나 스틸컷 오트를 선택하세요. 인스턴트 오트밀은 가공 과정에서 섬유질이 파괴되어서 혈당을 더 빨리 올립니다.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시중에 나온 마첨과 오트밀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귀리는 우유나 물에 우려서 죽처럼 끓여 드시거나 하룻밤 불려서 오버나이트 오트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견과류나 베리류, 계피를 함께 넣으시면 더욱 좋아요. 박정순 73세님은 매일 아침 흰죽을 드셨는데 귀리죽으로 바꾸신 후 혈당이 현저히 안정되었어요. 처음에는 식감이 낯설어 하셨는데 지금은 귀리의 고소한 맛을 정말 좋아하신다고 하세요. 네 번째는 황금 아침 식단 원칙 5가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들만 지켜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 총 칼로리의 25% 이상을 단백질로 구성하세요. 계란 2개, 그릭 요거트 1컵, 견과류 1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것입니다. 채소의 섬유질이 위에서 젤 같은 막을 형성해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줘요. 샐러드나 나물, 김치 등을 밥이나 빵보다 먼저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는 식힌 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밥을 지어서 냉장고에 하루 이상 보관하면 저항전분이 생성돼요. 이 저항전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가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면서 혈당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볶음밥이나 주먹밥을 만들 때 식힌 밥을 사용해 보세요. 네 번째는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아침을 드시면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서 혈당 조절도 쉬워집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는 새콤한 것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김치, 피클, 사과 식초 등 발효된 산성식품들이 혈당 상승을 늦춰줍니다. 매일 아침 김치 한 젓가락이라도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마인드풀 이팅을 실천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음식에 집중해서 천천히 먹는 것을 말합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으면서 식사하지 마시고 음식에만 집중하세요. 천천히 씹으면 포만감이 빨리 와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또한 타액 분비가 늘어나서 소화도 잘 됩니다. 한 입에 20번 이상 씹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80% 포만감에서 수저를 내려놓으세요. 포만감은 실제로 위가 찰 때보다 10분에서 20분 늦게 느껴집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20분 후에는 충분히 배부를 거예요. 작은 접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양의 음식이라도 큰 접시에 담으면 적어 보이고 작은 접시에 담으면 많아 보여요. 시각적 만족감을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수분이 위를 채워서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해주고 소화액 분비도 촉진시켜줍니다. 다만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될 수 있거든요. 이 모든 실천법들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혈당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어왔던 아침 식사 습관들이 사실은 혈당을 망치는 주범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아봤어요. 흰죽과 흰밥, 빵과 시리얼, 단백질 부족한 식사, 불규칙한 시간, 그리고 달콤한 음료들이 우리 몸의 혈당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계속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는 정도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췌장이 점점 지쳐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결국 당뇨로 진행하게 돼요. 한번 당뇨가 되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각종 합병증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시력이 나빠지고 혈관이 손상되면서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위험도 높아지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올바른 방법들을 실천하신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계피와 사과, 식초, 귀리를 활용하고 황금 아침 식단 원칙들을 지키시면 예약 없이도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췌장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인슐린 민감성도 개선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져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김영호님처럼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돌아가신 분들, 혈당약을 끊을 수 있게 된 분들, 무엇보다 매일 아침이 더 활기차고 건강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혈당 관리는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일이에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지금 혈당이 정상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오늘부터 잘못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5년 후, 10년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계피 한 작은 술을 아침에 더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넣어서 아침 공복에 마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 관리가 시작될 거예요. 계피는 구하기도 쉽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라울 거예요. 일주일만 드셔도 아침 공복감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 한 달 후에는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다음번에는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단백질 식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근육량 유지는 물론이고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신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할 거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무엇보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실수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고 힘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위해 저도 계속해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실천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침 습관들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바꾸고 싶으신가요? 계피차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사과 식초를 먼저 시도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공유해 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